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자, 여러분 22페이지 13 납부시기 신고기한 있죠? 별표 3개고 취득세 우리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자, 상식이고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 내에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한쪽 가르친 2번이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했다 그러면 이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또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대금 완납일로부터 또는 취득일로부터 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양독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자,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한쪽 가르친 3번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 동그라미 2번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상속처럼 6개월이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한쪽 가시는 4번 올해 또 개정이 됐죠. 2019년 개정세법.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였다가 그 시행령 내용이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시행령이 돼 있었는데 이 시행령 내용을 지방세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언제냐? 구체화해가지고 지금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를 갖다 이렇게 바꿨어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등록관세에 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등기등록한 후, 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한 후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30일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등록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개정세법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등기등록 요하는 재산일 때. 그 다음에 추가신고 납부기한이 있는데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취득세 추가신고 납부기한이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율이 된 날부터 며칠이에요? 60일 내에 요거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 주잖아요. 자, 표준세로 세금 낸 건 빼줘야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후 등록미수도 그렇고 있다가 취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면 나왔다,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꼭 기억할 거. 30일이었다가 올해 며칠로 개정된 거예요? 60일로 개정된 거잖아요, 올해. 2015년 개정세법 30일 아니고 며칠? 60일.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추가 신고 납부에 나오면 세 가지를 딱딱딱 확인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확인하시고 앞으로 다시 갑니다. 등록면허세. 자, 22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기한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에는 등기 포함되어 있고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는 60일,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는 이유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급한 사람이 오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시간 흘러가면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시간 지나면 지나고 이런 거 상관없는 것이 마음 급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죠. 저당권 말소 등기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돈 갚은 사람이 빨리 와서 말소 등기 하게 돼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깁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 말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손가락 표시 보면 추가 신고 납부 기한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요 경우에 기간이 나오는데,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때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것도 역시 30일에서 바뀌었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60일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 납부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하나 넘어가 보세요. 이게 그 24페이지로 넘어가면 등록면허세는 이 신고 의제가 중요해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는데 신고 의제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은요. 이 신고 의제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 이게 사실 결론적인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요,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요, 신고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의제 봐요. 신고한 것으로.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서 나온 것이 옳게도 나오고 바꿔서도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겠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한,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X. 무신고가산세 50%를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22페이지 재산세 납기입니다. 재산세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할 때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작년에도 개정세법 내용이 있었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재산세 납기도 9월 달이 되는데 재산세 납기도 모르는 분이 계신다? 왜냐면 9월 달 돼서 통용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요. 재산세 납기에 관한 것도 문제가 나왔는데 100% 다 못 맞추고 한 70% 이렇게 정답률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아직까지 이걸 못 외운 분은 그냥 시험장 가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9월 달에 됐는데도 보면 30% 정도가 틀려요. 납기도 못 외워가지고. 30%가 틀리거든요. 그때 돼가지고 시험장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말을 안 하지만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9월 달이 됐는데도 재산세 납기도 못 외운다? 시험장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정성이 그렇게 없어서야 다른 건 몰라더라도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죠. 우리가 9월 달 될 때까지는. 그래서 정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요. 토지분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분은 9월 16일,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반 공기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요. 주택분은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만 2번 나눠 징수해요. 서민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재산세 여러분 고유서 집에 날라왔죠? 네. 재산세 고유서 날라온 거 앞면 뒷면 다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우리 카페 수강생분처럼 배운 것이 죽을 것처럼 저한테 배운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흐뭇했다. 여태까지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금액만 보고 내고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금액만 보고 냈는데, 이제는 앞면 뒷면 읽어보아서요. 만약에 모르는 말이 나와 있다 그러면 공부 덜 된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앞면 뒷면 읽어봤을 때 다 아는 말들이 나와야 돼요.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같은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무슨 말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분은 집에 가서 오늘 테스트 해봐요. 집에 가서 다시 재산세 고지서를 앞면 뒷면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곤란하다,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그 무슨 말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주택분만 서민들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번 나눠 징수합니다. 다만 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23페이지.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요.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는 1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20만 원 바뀌고 나서 작년에 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마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정바에 따른 납기를 언제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안단위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근데 어떻게 나왔냐? 요거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제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어온 수험생 대부분 다 마친다. 왜냐? 어느 분이든 다 강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전국에 강의 들어온 수험생 다 마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지없이 그런 것들은 그 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 것이 작년에 주택분유산세 산출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9월 31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9월 31일 납부기한으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요? 아닙니다. 7월 31일 납부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시분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보겠습니다. 종부세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자,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지분이라고 해서 9월달 종부세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또 주택분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그럼 틀려요.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납세무자가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할 때 고유세 기준 납기 12월 16일 아니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12월 16일에 30일을 바꿔낼 수도 있고 또 종부세 납기요. 요거 신고납부를 원칙 정부가 고유세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무조건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신고기한이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납부할 때 신고기한,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가 있는데 예정신고납부기한이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상, 주식 빼놓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작년에 나왔는데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고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3월 31일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이요. 3월 25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요. 아까 취득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었잖아요. 취득세.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지만 이런 때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언제라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 냅니다. 자, 반대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죠, 여러분?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대금 청산됐는데 나중에 허가 못 받으면 다 꽝 돼버리기 때문에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니은번 허가 전에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네요. 해제가 있었으면. 3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뭐라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분기였다가 반기로 바뀌었죠? 분기 아니고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에요. 이것도 작년 개정세법인데 분기 아니고 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상반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만약에 5일날 비상장주식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냐?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8월 31일. 하반기 9월 20일날 비상장주식 양도했다.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 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제가 그러는 것 중에 또 하나죠, 이거. 예.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우리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하잖아요. 예? 그럴 때 양도세 예정시효 기한은 증여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 2개월 아니라는 거 이거. 3개월이라는 거.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거.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같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하는 다음 연도가 포인트고요. 하여튼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면서 자 넘어갑니다. 25페이지 14번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별표에 2개 합니다. 납세지도 별표에 2개 하시고요. 작년에 등록면허세 종합문제에서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건 소재지.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4번 테마 납세지 별표에 2개 하시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고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거주자일 때 어디라고요? 주소지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로 바꾸는 거 주의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집값 가운데 분립을 하고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근데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인데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아니고. 근데 2번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형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골프형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 승마형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 시설 소재지입니다. 그 사람들 요트형권, 요트 보관 소재지. 동그라미 3번. 다만 위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고. 물건 소재지고. 동그라미 4번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재비를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가 경계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얘기 됐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비를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화살표.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에 넘어갑니다.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비를 뭐요? C값 순액비로 나눠 계산한다. 면적 비율 X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바꿔낸다 그러면 C값 순액 비율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면적 비율 X고요. 어떻게 해요? C값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성남에 있는 토지, 송파에 있는 토지 각각 C값 순액 산정고시 했을 때 숫자상이 C값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소재비 안분이에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등록면허세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25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실험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약자를 것처럼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가 하는 예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물건 소지로 갈 수 없잖아요. 저작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가 예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바탕박스에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희한하게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자주 나왔고 정답 지문으로도 몇 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잖아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보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라는 거. 부동산 소유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철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요. 취득세는 동그라미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소재별로 안분. 등록관청 소재지 아니에요. 소재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는데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 있어서는 이를 여기가 포인트를 했죠? 하나의 등록으로 보라. 각각이 아니라 은행에서 한 30억 빌릴 때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 담보로 제공할 때 동일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넘어갑니다. 처음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를 납세지랍니다.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별건에 각각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처음인데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요것만 기억해요. 바꾼다 그러면 하나에 처음 요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예? 하나에 여기도 동그라미고 처음 여기 동그라미고요.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등록관청 수익 납세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위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아까 취득세는 앞에 넘어가서 보세요. 취득세는 동그라미 3번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매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매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페이지 납세지는 재산세를 보면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지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X입니다. 토지 소재지고 건축물 건축물 소재,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국세는 뭐 종부세 양도세는 주소지입니다. 집값 관련 볼보라고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겁니다. 26페이지 부가세로 갑니다. 부가세는 그냥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이 15번 테마는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요. 부가세 보겠습니다. 우리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농특세하고 뭐예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산업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특세, 지방교육세 함께 내는데 농특세 구할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항상 농특세 구할 때는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몇 프로 세율 정해?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 10%로 농특세 부과되고 니은번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죠?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해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합니다. 시험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된다. X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해서가 아니라 표준세율 몇 프로로? 2% 적용해서. 항상. 디귿번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이 20%로 또 농특세 부과되기도 하고요. 지방교육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다만 니은번은 참고적으로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해당 세율 1%, 2%, 3% 취득가격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20%.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과할 때 부가세로 부과될 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는 절반은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교육세를. 손가락 표시요. 27페이지 내려와서 단 간주 취득 등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 부과되지 않고요. 농특세만 부과돼요. 이따 또 나오지만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리 주식 취득처럼 자 간주 취득 등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따 또 볼 거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예요. 등록면허세액의 20%로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감면이 없어도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이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 몇 프로? 20%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외웠죠?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20%.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사람 이름으로. 종부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요. 어떤 연세 드시는 수강생분이 재진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요. 이거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이거 글자가 다르잖아요.
재진 2, 재산세계 20% 부과된다 그러는데 이거 2인데 여기 20%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암기는 꼭 그렇게 딱딱 맞추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 여러분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고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거 이러면 틀려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세계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세계 있으면 감면세계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계 부가세지. 근데 양도세나 취득세, 등록면세, 양도세는 감면받은 세계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내려와서 27페이지 지방소득세요.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으로서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게 10% 부과된다 이러면 틀려요. 납부세 부가세가 없어요.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는 얘가 과세주체 특광 시군인데 주체 특광 시군이고요. 도세 아니고 시군세고. 얘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어 있다 나오지만 특이하게도 그래서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그 다음에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 자세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해요. 예정신고납부, 합정신고납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배운 양도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세율은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70%면 얘는 7%, 양도소득세가 50%면 얘는 5%, 양도세가 40%면 얘는 4%, 양도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에서 4.2%.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만 원 계산됐다. 얘 얼마? 10만 원.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얘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예,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6번 테마로 갑니다.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내용. 그래서 취득세에서 상속과 관련한 내용이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는 어느 때를 취득이 시효했어요? 상속 개시. 신고납부기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에 속하는데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그럴 때는 특례세율 적용됐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로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요. 예? 주된 상속자 아니고. 아까 배웠잖아요. 연대납세무 있고요. 연대납세 공동 상속 이용 연대납세무 있고요. 등록면허세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 어떤 게 있느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상삼 8, 0.8%, 상삼 8.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 속하는 말에도 6개월 이러면 틀려요. 그냥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재산세에서 상속과 관련한 것은 납세의무자에서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속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 되는 거, 민법상 상속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 나왔었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 양도면 취득 실화냐? 상속 개시. 장기 보유등록제 적용 시도 그렇고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상속 개시부터 기산하는데 3번 이따 나오지만 세율 적용 시에만 양도세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한이 어느 때부터 시작해?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요.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양도세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한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X입니다. 저 아니고 언제나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는 거. 17번 내려옵니다. 증여와 관련한 내용들 모아놨습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쭉 나중에 비교합니다. 별표시 하시고 17번 증여 관련한 내용.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하느냐?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하느냐? 증여 받은 날.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이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고. 자, 취득세에서 2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신고납부기한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이거 3개월 아니에요. 6개월 아니에요. 상속과 구별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하고. 배우자 직계존 미속
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한으로 보고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부담부증여 아까 설명 자세히 다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됐고요. 등록면허세에서 증여 관련한 내용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독립할 1호 1.5%.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신고납부라고 그랬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증여 관련한 내용은 취득 시기인 증여받은 날,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상대 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부담부증여 자세히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 농지 범위입니다. 농지 범위. 우리가 농지라는 거예요. 농지 범위니까 취득세에서 농지는 범위가 논밭과 쏜 목장 농지까지예요. 근데 재산세에서 농지 일반적인 토지보다 세율이 낮잖아요. 농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범위를 보세요. 재산세나 양도세는 논밭 과수원만, 세개지목만 농지인데 취득세에서 농지는 목장 농지까지 농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번 별표 3개입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19번 별표 3개고 상식처럼 뭐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세법 종합문제 속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표 3개고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이러면 틀려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안 해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유세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최저한세 규정이 있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습니다.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 징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다 얘네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조세 총론부터인데 총론부터 이렇게 좀 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교재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3페이지 있잖아요. 63페이지 제7절 부동산 관련 소득세 및 양도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중요 내용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우리가 그동안 종으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횡으로 이제 과세대상, 과세주체, 과세대상,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세율, 뭐 납세 절차, 납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횡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것들을 쫙쫙 횡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가요. 점심 이제 식사하기 전에 잠깐만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만 한번 저 보세요, 여러분. 세율만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뒤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웠냐?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 상속으로 농지 2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 8 2.8%고.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 비용인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유십 20. 그래서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해서 3%. 농지주택 2의 부동산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유십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고요.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다. 가정 어린이주택이나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 포함해서 자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입니다. 그 다음에 상삼팔, 무동팔, 유십, 20, 원팔.
원시 취득이에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몇 프로? 2.8%입니다. 다만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라는 거. 건축물 개수나 증축으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그죠? 주택을 신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원팔 0.3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0.3시계 2.3%인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등본상 본인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니까 2.3에서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균세율 2% 빼서 몇 프로? 0.3%가 적용된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원래 나오면 안 되지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 과세표준은 소가점매되니까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은 보존 등기는 보 8, 0.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 8, 1호 1천분의 15, 1.5% 무동의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세는 상삼 8, 상삼 8, 무동의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등록면에서는 세율은 다 몇 프로라고 했어요? 0.2%, 1천분의 2입니다. 똑같아요. 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저당권이든 지상권이든 가등기든 다 0.2%입니다. 과세 표준이 다른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2예요. 예? 가등기는 소가점 매드니까 부동산 가격인데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또는 채권 금액의 0.2.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점 매드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 다음에 또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세 설정이나 이전은 지역권은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역지 가액의 0.2 승역지 아니고 이런 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이런 거. 자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토지 세율 구조부터 어떻게 했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고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세 번 해서 였습니다. 007, 빵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있냐. 빵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같은 공장 등 빵2%. 4%는 어떤 거? 삽지성 재산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 007, 빵24 비례세입니다. 분비,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은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소유별 합산해 몇 단계? 3단계 초과세요. 예? 소유별 합산해서 3단계 초과세요. 열려고 노력하셔야죠, 여러분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웠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0.5, 125세요. 편세율의 5배 과밀역 저건역 내 공장 신증설치 공유 건축물. 자 125세요. 5배고 편세율에.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그래서 다시 높이로 배웁니다. 어떻게 배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소리를 내야지. 자, 건축물 곤비고. 자,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으로 나눠.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 04, 0.1에서 0.4,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고급택도 포함입니다.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광명시에 주택 여러 채가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초과세율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한다. X입니다. 주택은 항상 이따가 나오지만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지만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초과세율입니다. 고급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또 고급 선박은 5%입니다.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일반 선박이나 항공기는 0.3%, 1,000분의 3인데 고급 선박 5%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고 고급 덱은 초과 누진 세율이고요. 이런 것들.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낮은 것은 어떤 거다?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최고 세율이 낮다. 007%가. 그 다음에 최고 높은 건 5%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입니다. 주택분 올해 개정된 거. 2주택 이하, 조정상적 아닌 2주택 이하는 빵5 27, 0.5에서 2.7, 빵5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빵6 32, 0.6에서 3.2, 빵6 32. 그냥 2주택은 빵5 27. 자, 3주택이나 조정상 등대 2주택은 빵6 32.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종합합산상 토지는 특히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세율이고요. 별도는 0.5에서 0.7인데 뭐 그까지 몰라도 되고 3단계 초과세율이고 별도 합산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세율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전화번호 어떻게 였어요? 754에 642. 754에 642. 미등기 70. 5. 1년 미만 보였다 등기되고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이면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 초과세율입니다.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비삼용토지는 여기다가 10% 가산하고 할증하고 비삼용토지는. 근데 비삼용토지는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하니까 16에서 52%까지. 지정지역 내, 투기적 지정지역 내 비삼용토지 양도했을 때는 여기다가 또 10%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가는데 미등기 70, 등기됐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도 몇 프로 할증해? 10%.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할증. 20% 할증. 이거.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경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50%.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무조건 50%. 조정상 지역이 아닐 때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 42%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무조건 몇 프로? 50%. 예외가 있지만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세율입니다. 주식하고 파생상품 세율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다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몇 시까지 들어오시냐면 3시부터 우리가 3시부터 있죠. 63페이지 양도세 보고 앞으로 가서 이제 뒤에는 다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학습 목표를 이루었고 중요한 뒷부분은 다 강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소개하면서 또 몇몇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식사 맛있게 하시고 3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